한국과 미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진행하고 있는 강혜진입니다. 아침에 이미 정규방송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들으셨고요. 이 시간 현재 미국의 탑뉴스 전해드립니다. 2024년도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로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선거 캠페인 선언을 했습니다. 어뢰 공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뢰 공격하기 위해서 출마한다는 본인의 발표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남을 공격하려면 좀 인기 있는 사람이 공격을 해야지 그 공격에 힘이 실립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이제 마지막에 정치적인 에피타프라고 묘비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쓸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현재 한 지지도가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 가운데서 1% 받고 있고 퀴니피악 조금 낮습니다. 2배, 2%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르죠. 왜냐하면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굉장히 정치 본능이 있고 혀가 날카롭습니다.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할 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8월 말에 시작되는 공화당 예비선거의 토론. 여기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그래도 대통령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노세요. 일단 저는 나중에 등장하렵니다 하고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7년 전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트럼프와 함께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했다가 누구보다도 먼저 도중에 사임하고 본능적으로 트럼프를 알아보고 트럼프를 지지를 했죠. Maybe 부통령 후보감이라든가 아니면 장관이 된다는 것을 꿈꿨을지 모르지만 그렇게는 못했고요. 인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그리고 그게 2017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벌써 오피오이드, 이 마약 남용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의 어뢰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뭐 공격력이 있으니까 그 트럼프라는 한껏 지금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 인물에 대해서 바람을 땅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바람을 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큰 기대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뢰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물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의 헤르손 인근에서 이 댐이 큰 그 강둑에 있는 그 댐이 폭발해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소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사보타지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댐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피해를 양쪽이 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강을 그 사이에 두고 동쪽에는 우크라이나군, 서쪽에는 이 그 러시아군이 있는데 이 강을 넘어서 어찌어찌 해야지 이 우크라이나도 진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로서는 도저히 이 강을 넘어오지 않게 해야지 되는데, 그러나 이 강을 이 강둑을 댐을 러시아가 폭발시켰다 하면은 러시아도 또 피해를 좀 봅니다. 그 하류 쪽에 이렇게 있는 그 러시아 군이라든가 민간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물론 러시아는 과거에 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도 똑같이 이곳을 터뜨린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크라이나로서는 정말 근처에 있는 자포리지아 핵 원자력 발전소도 위험하다 하는데 전문가들은 아직은 그 핵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번에 후쿠시마도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원자로 식히는데 이 물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대안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나토 사무총장도 러시아를 비난했고 유럽위원회 의장도 러시아, 그리고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중에 댐 같은 것을 타겟으로 하면 이건 전쟁 범죄입니다. 국제핵에너지위원회는 다행히도 아직까지 자포리지아 핵발전소는 위험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우크라이나로서는 강을 어떻게 해서든지 상륙 작전을 해서 러시아가 크림반도 쪽으로도, 크림반도와 지금 돈바스, 크림반도가 이제 조금 더 서남쪽이고 돈바스가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동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동북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를 뚫어서 돈바스 지역과 이 크림반도와의 러시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지 되는데, 이 반격 작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지금 그것은 계획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뭐 정황상으로 러시아가 한 일이다, 폭파한 것이다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지금 대피를 해야 되고요. 그 마을, 그 가까이 있는 마을에는 한 16,000명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이 고려인인 그 비탈리 킴이 주지사로 있는 그곳까지도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피신 가야지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보면은, 야, 예전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전쟁을 할 때 산세를 타고 강을 타고 이렇게 가면서 적군이 막 혼돈하게, 이거 왜 그랬지? 왜 그랬지? 하면서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면서부터 지금 이 사건은 강 반대편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소설책에서 어느 장면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문제 아직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탑뉴스고요.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서프라이즈, 정말 놀랐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다니. 저만 놀란 게 아니라 저보다 오히려 뭐 골프를 사랑하고 그 스포츠 메커니즘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훨씬 진지하게 놀라셨겠죠. PGA 투어, 그리고 DP 월드 투어, 이건 이제 유로피언 투어죠. 리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하는 바로 그 골프 세 개가 합병을 한답니다. 합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혼란과 분열이 있었습니까? 미국에서도 PGA도 뭐 선수들 그 리브에서 경기했어? 그러면 쫓아내고, 또 마찬가지로 유로피언도 그랬고 소송까지 걸려서 나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수 있어. 선수가 뭐 소송을 하기도 하고 등등. 이 세 개의 투어가 PGA, DP, 리브가 전부 지금 소송에 걸려 있어서 막대한 무슨 뭐 소송 비용도 들고, 리브 같은 경우는 상금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잖아요. 한인 선수들도 많이 그곳에 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죠. 미국에서, 왜 미국에서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리브를 반대한 사람이 많은가 하면은 스포츠에 관련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뭐 돈으로 그야말로 오일머니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PGA라든가 DP 투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금으로 선수들을 지금 다 말하자면 PGA 투어로 보면 빼가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간 선수들 가운데는 PGA 때문에 거기까지 간 사람도 PGA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리브 때문에 리브로 간 선수들도 있잖아요. 특히 그렉 노먼 같은 경우는 완전 그 리브의 경영을 하고 하면서 미국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은 9.11 사건이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기도 한데 9.11 사건으로 숨진 사람들이 수천 명이고 가족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PGA 너무했다. 해도 너무했네. 저런 인권이라고는 없는 그런 그 왕세자에게, 그리고 또 그러한 일을 저질렀었던 국적의 사람들이 있는 국가의 돈자랑 힘자랑 파워자랑이잖아요. 스포츠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병을 할 수가 있어 하고 911 그 희생자 가족들이 제일 지금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봐 내가 예상했잖아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요. 지금 리브가 미국에서 마지막 경기를 한 골프 코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골프 코스고, 한인 선수 마이클 김 선수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믿어도 되는 일이야? 이렇게 무슨 그 BBC 방송 등과 인터뷰를 하던데요. 마이클 김 선수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뭐 샌디에고에서 자랐고 UC 버클리를 또 다녔던 그런 선수잖아요. 아무튼 PGA와 리브와 DP 월드 투어가 결국은 돈 때문에 합병을 했고, 영국과 미국이 얼마나 인권 민주주의 하면서 돈을 끝없이 붓는 그 리브에는 당하지 못한 거죠. 앞으로 10년 동안 무슨 아시아 투어에 뭐 2억 달러 이상을 그 투입을 한다. 10개밖에 안 되는데 게임이 이런 얘기 발표했었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싫어할 팀과 가장 좋아할 팀이라는 것은 스포츠 팀이 아니라 그룹. 사람들이 누굴까 했더니 변호사일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앞으로는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뭐 컨트랙 페이퍼 같은 것을 해야지 되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싫어할 변호사가 더 많겠네요. 그동안 PGA 또 무슨 뭐 DP 월드 투어 리브와 관련돼서 소송을 하고 개인 또 그런 스포츠 그 투어 자체 그 소송을 대리해준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싫어하겠다. 그런데 통합된 게임을 보면은 뭐 팬들에게는 좋은 것도 있을까? 분명히 뭐 있겠죠. 모든 것은 좋고 또 나쁜 장단점이 전부 있기 때문에 리브도 미국에서는 그 왕세자가 한다는 것. 더군다나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자말 카쇼기를 살해한 것으로 미국의 17개 이상의 정보국에서 결론을 내린 그 사람의 오일머니로 이렇게 다 휩쓰는 거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조차 리브조차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뭐 가장 큰 뉴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 미국이. 골드만삭스의 경제팀이 오늘 다시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3월 초에 파산을 하고 나서는 내년에 2024년도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35%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 예상이 지금은 10%나 낮아진 25%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채무 상한선.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해결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금 후속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만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선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채무 상한선이 해결이 됐다. 아주 그 불안한 이런 것들이. 두 번째는 은행 문제입니다. 어쩜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몇 개월 지내보니까 은행 업계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뭐 잘 해나가고 있네.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예금을 빼내가는 거잖아요. withdraw 하는 거잖아요. 그 withdraw 하는 것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진짜로 위험한 뭐 이런 것을 보면 은행 분야가 전체 GDP에서 한 뭐 0.4% 정도 될까? 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 무척 지금 긍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 실업률은 여전히 3.7% 이번에 조금 올랐지만 3.5에서 3.7% 사이니까 반세기 만에 최저.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뭐 확 잡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대고 뭐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같은 것은 뭐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2024년도 미국이 뭐 마일드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을 3월 달에 35%에서 지금 25%로 4분의 1 정도다. 그러니까 확률이 그 정도다 하는 그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나서도 미국의 정말 중요한 뉴스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제가 아침에 올려놓은 오늘의 미국 전체적인 클립 월부터 금까지 전체라고 제목이 써 있습니다. 그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그 클립 제목 자체를 기독교인의 힘이 커진다라고 했는데 연방 대법원의 9명 가운데 6명이 카톨릭 신자고요. 전부 이제 보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진보에서도 한 사람 카톨릭 신자고 라티나인 소니아 소토마요로 또 한 사람은 주이시 엘리안 케이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카탄지 브라운 잭슨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관은 개신교입니다. 다 아무튼 종교인이고 전부 크리스천이잖아요. 뭐 카톨릭이 됐건 무엇이 되었건 무슨 그 교구 같은 것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앞으로도 더 미국에서는 중요한 종교에 관한 판결이 기독교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고요. 오클라호마주에서 미국의 공립학교는 전부 정부의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의 돈의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런 색채를 넣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였습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클라호마주에서는요, 킨더가든부터 유치원부터 12학년 고등학생까지 종교적인 학교를 공립학교로 만드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오클라호마가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주지사는 잘했군 잘했어. 그리고 검찰총장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이거 잘못하면 우리 고소당할 수 있다라고 불안해하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는 고소를 합니다. 누군가가 고소를 하고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데, 이게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립학교에서 이제 차터스쿨이거든요.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터스쿨에서 전부 교회에서 하는 학교에서 우리도 기금 주세요 하면은 주는 일이, 쉽게 주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 밖에도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 궁금하시면 이제 오늘의 미국 오늘자 맨 앞부분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와 플로리다주의 주지사가 싸우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도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었을지도 모르죠.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두 사람이 서로 딱 대선 후보로 붙었을 텐데, 그거는 안 되고 이민 문제로 인해서 플로리다 주지사가 텍사스 그쪽이 국경이니까 엘파소 쪽에 있는 쉘터에 있는 사람을 막 주민의 세금으로 비행기를 태워서 캘리포니아주로 나흘 사이에 2번이나 미국에 와서 난민 신청이 됐건 이민 신청이 됐건 법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참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검찰총장이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납치 혐의까지 들어서 결국은 고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민자들에게는 모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많이 왔고 보내진 사람도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요 전체적인 이민자에 대한 시각으로 씌워지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역시 대선에 관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의 미국에서 앞에 제가 저로선 재밌었는데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스스로 만드는 집이라든가 아니면 산불, 홍수, 허리케인, 토네이도, 자연재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새로운 주택보험, 건축보험, 건물보험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인간이 만들었건 자연적인 것이든 그러한 것과 관련된 보험업계의 변화이기도 하고 우리 일상의 변화이기도 하고요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도 가시면 우리 남편한테 좋은 거 먹여야지, 비싸도 하면서 로컬이라고 써 있는 거, 로컬에서 재배됐다는 거 많이 사시죠? 그게 거의 허상이랍니다. 홀푸드 마켓에서 많은 걸 파는 것조차도 막 7,000마일 이런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는 재료로 만들고도 회사가, 본사가 그 근처에 있으면 로컬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뉴스들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이 시간 현재 아주 중요하게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이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사우디 왕세자의 얼굴이 보이고 911 가족들이 너무나 미국과 유럽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골프 투어 합쳐진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 하는 뉴스와, 아마 내일 아침에는 제가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번에 채무 상한선에 협상을 했다고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에게 드디어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